첫째 줄에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법규 명령을 제정한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들려면 행정기관이 만들고 싶다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서 니네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만들 수 있다. 이런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야. 독자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마음만 만들어 못 만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별로 얘기할 게 아니고 2번 위임 명령 아까 공부했었지. 위임 명령은 이제 거꾸로 생각합시다. 위임 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행정기관이 멋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률로 정해놓고 그 이제 틀 내에서 뭐뭐에 대해서 어디까지 뭐뭐 세부 사항을 정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줘야 행정위원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명령의 경우 동그라미 1번 아까 다시 한 얘기 뭐야? 상위법에 개별적 구체적 수권이 있어야 된다. 수권 대신에 위임이란 말을 써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뭘 말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둘을 비교해 보자. 도로교통법에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뭘 쭉 정해놨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하면 뭘 정해놓은 다음에 이에 관련된 더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응?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어떤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몇 조에 되냐면 제 20조에서 20조 1항에서 도로교통법 국회가 만든 법률 제 20조 1항에서 대통령한테 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권한을 줬어.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정해놨어. 쭉 뭐 다른 것도 정하면서 여기다 이걸 정해놨는데 여기다가 이거 꼭 써야 되나? 도로교통법 제 20조 1항으로부터 법 제정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이런 세부 사항을 정한다. 이 몇 조 법률 몇 조 몇 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걸 꼭 대통령을 만들 때 여기다 써야 되냐 말이야.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응? 안 써도 된대.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응? 자, 첫째 끝에 뭐야?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두 번째 판례는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된다는 거야. 응? 요게 논점. 꼭 몇 조 법률 몇 조 몇 항부터 권한 받았다는 걸 안 써도 괜찮다. 응? 자 그러면 판례들이 몇 개 나와? 다 시험을 때 이제 판례 위주로 나오지. 그러면 자 판례 알아보기 1번 이른바 위임 입법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는 위임받아서 법 만들어놨다는 뜻이죠. 위임 입법이란 법률이나 상위 명령, 그러니까 합쳐서 부르면 상위 법령 이렇게 말.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뭐뭐 정해라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면 이 상위법에서 행정기관에게 뭐뭐 정해라가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 줄에 그 상위법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률에서 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해야지. 불분명하게 해놓으면 행정위원회 멋대로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지니까 그래서 가볍게 읽고요. 또 2번은 뭐야? 우리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은 법률로부터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뭐뭐 정해라 위임이 없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멋대로 막 변경하거나 보충해 놓거나 법률이 정해놓지 않은 내용은 새로운 내용을 마음대로 정하는 건 허용될 수 없는 거지.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줄부터 중요해. 자, 이 두 번째 줄까지의 그 내용 핵심은 뭐야? 장관이 만드는 법이나 대통령이 만드는 데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정하려면 법률로부터 명시적으로 뭐뭐뭐 정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만 정해놓을 수 있는 거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대. 뭐가 있냐면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그 셋째 줄 모법이라는 건 이제 상위법을 말하는 거지.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상위법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해 놓은 거에 불과한다든지 또는 상위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좀 더 구체화해 놓기 위해서 정한 것일 때는 이거 중요하죠. 이럴 때는 결론이 뭐야? 응?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상위법의 이에 관해서 직접 정해라 하는 명시적 규정을 안 뒀다 그래도 이를 상위법에 어긋난 무효인 규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 중요한 판례야 2번. 응? 자, 2번의 문장 구조가 크게 두 개의 문장이야. 앞에 두 줄은 뭐야? 원칙론을 얘기한 거야. 그렇죠?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든 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뭔가 상을 정하려면 법률에서 뭐뭐 정해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위임 규정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가 원칙인데 이제 시험의 주 포인트는 다만 뭐야?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상위법에 관련된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거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상위법의 해석상 정하도록 허용됐다고 볼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을 명시해 놓은 거에 불과한다든지 또는 상위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상위법에 이런 거 정해라고 명시하는 규정을 안 뒀다 해도 그 만들어놓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포인트.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 앞에 세 줄은 우리가 지금 배운 거죠. 이렇게 보면 3번은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그러니까 국민한테 무슨 영업정지시키고 면허정지, 허가 취소 이런 행정처분, 법집행 조치하는 요건 중 일부 사항을 장관더러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대. 그죠? 위임을 한 데 따라 장관이 부령을 정하면서 그 정하라고 한 것을 정해놨다면 그 부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원칙론인데 당연하게 뭐야? 상위법에서 국민 장관대로 세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해라 명시적으로 위임을 해서 그렇게 장관이 위임을 받아 만들어놓은 장관이 만든 부령은 국민하고 사이도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이 전형적인 위임 명령 얘기야, 그죠? 그런데 시험의 포인트는 셋째 줄 이게 중요해.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데도 상위법에 정해진 어떤 영업정지 처분하는 기준 같은 것을 장관이 부령해서 마음대로 막 변경해서 규정을 해놨대. 이게 중요한 거죠. 상위법에 위임도 없이 장관이 부령 만들면서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처분 요건을 멋대로 변경해서 규정한 경우 그러면 이거는 무효다. 결론이. 이거는 기껏 해봐야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은 뭐에 다른 말에 행정규칙.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수는 있어도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핵심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 판례 문구의 가장 핵심 뭐라고?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도 장관이 부령 만들면서 지멋대로 상위법에서 정한 처분 요건을 멋대로 변경해서 규정해 놨다면 그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요게 핵심 꼭 알아둬야 될 판례. 그 다음에 4번. 4번을 보면 어떻게 돼? 그냥 간단히 봅시다. 국민의 일정한 어떤 권리, 국민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이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된다라고 권리의 존속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러한 기간 정해놓은 건 법률에 정해놓은 국민의 권리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든가 또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라.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위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상위법에 의한 위임이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어떤 권리는 뭐 1년 내에만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 행사 기간을 대통령령이 지멋대로 정해놓은 거야. 이거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이 시행령이 뭘 함부로 제척기간, 즉 국민의 권리 행사 언제까지 해야 된다, 기간을 멋대로 정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의 위임도 없이,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권리를 갖는다고 할 때 그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지는 국회에서 법률로 직접 정해놓든가 법률에서 대통령대로 정해라 이렇게 권한을 줘야 대통령이 정해놓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권한도 안 받고 대통령이 지맘대로 국민의 권리, 어떤 권리는 뭐 1년 안에만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거 멋대로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해놓는 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에 중대한 제한을 행정기관이 멋대로 하는 거니까 허용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합.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집행명령. 아까 공부했어. 집행명령은 내용적으로 뭐만 정해놓는 거야? 이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다 정해놨어. 그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다 정해놓은 걸 충실히 현실에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집행 절차, 집행 방해 이런 거나 정할 수 있는 거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못 정하는 거거든. 그 대신에 뭐는 없어도 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니니까 상위법으로부터 정해라 권한을 받을 필요는 없어. 행정기관의 기본 임무가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 집행명령은 1번 뭐라고 돼 있어? 상위법령에 개별적 구체적 수권이 없어도, 이걸 아까도 한 얘기지,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권한이 부여된 행정기관이라면 알아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1번하고 연결되는 거지.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이 법을 시행,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정해라, 이런 거 없어도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이 법을 시행,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있어야만 법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집행명령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런 규정을 둔 거는 그냥 한 번 더 그냥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집행명령은. 자, 그런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판례가 이제 2개 나오는데 1번 특별한 건 없고, 1번에 보면 문장 구조가 첫째 헌법 75조를 아까 읽었는데 소개해놨지. 읽어보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 이거는 이제 위임 명령으로 정하는 거지. 위임 명령은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이 있어야만 정하는 거야. 반면에 첫째 끝에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아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셋째 줄에 보면 모든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즉 위임 명령은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는 거고, 집행명령은 위임이 없어도 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넷째 줄,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하여튼 이런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놓든지 법률에 의해서 구체로 위임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집행의 방법, 절차 이런 거는 그냥 법률로부터 위임 없어도 대통령이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집행명령은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네, 뭐 그런 정도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지방공무원법이라는 법률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공무원 직권 면직이라는 건 인사권자가 너 그만둬 하고 일방적으로 자르는 조치야. 근데 법이 정한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이제 자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유 중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질병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병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본인이 나 치료받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휴직할 수도 있고, 근데 휴직을 했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이거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르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직권 면직인데, 지방공무원법에서 직권 면직시키는 절차에 관해서 대통령대로 정해라고 아무런 위임 규정을 안 뒀다 해도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직권 면직을 시키는 집행을 위한 절차, 집행에 필요한 절차 같은 거는 알아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임 없어도. 응? 그 집행 명령,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지. 대통령은 공무원 직권 면직시키는 면직시키는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첫째 끝에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이거죠. 집행명은 법률의 위임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한 번 정도가 있고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 한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2번 위임 명령의 한계가 시험의 핵심입니다. 위임 명령. 자, 첫 번째가 뭐 나왔어? 일반적 내지는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안 된다 이거야. 우리 아까 봤듯이 헌법 조금 아까 나왔죠. 헌법 75조 그 판례 1번에 보면, 그 페이지 판례 1번에 보면 헌법 75조 아까 다시 한번 써놨잖아.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주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할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딱 정해갖고 이거 정해라 하고 대통령한테 위임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위임받은 사항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에도 나타났듯이 국회는 대통령한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 세부사항을 정해라, 위임할 때는 어떻게 위임해야 돼? 구체적으로 정할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줘야지. 야, 대통령 네가 알아서 정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의회 즉 국회가 법 만드는 권한을 행정부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정하라고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응? 그렇게 되면 권력 분립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 반드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어떤 사항을 대상을 명시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해서 위임을 해야 된다. 응? 즉 일반적 포괄적 위임하는 건 금지되며, 두 번째 줄 반드시 개별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지. 이번에 둘째 줄, 셋째 줄. 단 이거는 이제 권력 분리 원칙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에 속한 행정기관에게 절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그러면 권력 분립을 위반하게 된다. 다만 2번 또 중요한데, 2번은 달리 말하면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응? 하나는 뭐냐면, 자 2번에 조례에 대해서 위임하는 경우, 응? 알았죠? 조례에 대해서 위임하는 경우, 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근데 한 대 묶어서 다 하나로 말하면 자치법적 사항을 정하라고 위임하는 경우야. 응? 그러니까 자치법적 사항은 야 니네가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 응?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은 니네가 알아서 정하라 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게 허용됩니다. 그래서 2번의 키워드는 두 번째 줄, 포괄적 위임이 허용. 응? 1번은 포괄적 위임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한테 국회가 위임할 때는 국가 행정기관인 대통령, 장관, 총리에게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절대로 포괄적 위임은 안 돼. 포괄적 위임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권력 분리 위반.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더러 조례로 정해라. 또 어떤 공공단체에게 니네 단체가 알아서 정하고 할 문제야. 자치법적 사항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정해라. 이런 식으로 포괄적 위임하는 거, 이건 된단 말이야. 응? 다만 이제 그 옆에 보면 아무리 자치법적 사항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거면 그건 위임 자체가 안 되고 그건 국회가 직접 정해내야 될 사항에 해당한다. 응? 자,
요 1번, 2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례야. 자, 1번 보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헌법 75조. 헌법 75조의 핵심이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면 대통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따라서 국회는 뭐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된다라는 게 헌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자, 요게 핵심은 5줄. 국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는 거냐는, 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는 정도는 어때? 뭘 정하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조금씩.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한테 뭔가 불이익 주는 걸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이게 국회가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위임을 해야 되고, 국민한테 이익 주는 거 정하라고 할 때는 조금 느슨하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해도 된대. 그래서 얼마나 국회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위임해야 되는 정도는 하느냐 하는 정도는 그 정할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령. 그러니까 급부행정령이면 급부행정령이 국민한테 혜택을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국민에게 이익 주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뭐야? 구체성의 요구 정도가 국민에게 뭐 이익을 침해하고 제한하고 하는 불이익 주는 거 정하라고 할 때보다는 구체성의 요구 정도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면 둘을 비교하면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거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좀 더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국민에게 이익 주는 거 정하라고 할 때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져도 된다. 똑같은 얘기가 2번에 또 2번, 3번에 다 연결이 됩니다. 자, 2번에 보면 2번에 뭐 있어? 거기에 넷째 줄 그 얘기도 또 하는 거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후 위임해야 되느냐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이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벌을 주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 관해서 정하라고 국회가 위임할 때는 어떻게 돼? 그 구체성이 어떻게 돼? 일반적인 국민에게 이익 주는 급부행정 영역에 관해서 정하라고 위임할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된다, 이 말이지. 같은 얘기 한 거잖아, 1번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2번의 핵심은 여기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내지 예측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 법률에서 어떤 법률 몇 조? 제20조 1항에서 모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더라. 요거 조항 하나만 보고 이게 대통령한테 포괄적으로 위임했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했냐, 이렇게 조항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도로교통법의 다른 규정들 다 보고 다 볼 때, 여기서 대통령한테 정하라고 하는 건 뭐구나 하는 게 딱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다면, 이 문구 자체는 좀 두루뭉술하게 돼 있더라도 그걸 곧바로 포괄적 위임했다고 단정하면 안 된대. 응? 그래서 읽어보자.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를 판단할 때는 그 뭐뭐 정해라고 위임한 법률 특정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응? 따라서 어떻게 된대? 위임 조항 자체, 그러니까 법률 몇 조 몇 항에서 대통령한테 뭘 정하라고 위임했다, 요 조항 자체만 놓고 보면 대통령한테 뭘 정하라고 위임했는지 구체적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또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이게 대통령한테 뭘 정하라고 위임한 거다라는 게 어떻게 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돼서 나올 수 있다면 이를 포괄적 위임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이해됐죠? 자, 2번도 중요. 똑같은 얘기. 3번도 그런 얘기니까 이거 보고. 그다음에 4번. 4번도 비슷하다. 그죠? 4번도 보면 이게 2, 3, 4가 다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4번을 보면 어떤 국회가 만든 법률 규정 하나만 보면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위임했는지가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 외형상으로는. 응?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국회가 만든 법률 규정 외형만 놓고 보면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취지, 목적, 그 해당 규정의 그 규정 조항의 형식, 내용, 관련 법규까지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법 해석을 해보니까 행정기관에게 뭘 정하라고 위임했구나, 그 정할 사항이 뭐구나 하는 게 위임의 범위나 한계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걸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응? 4번이 중요. 5번도 그런 얘기 똑같습니다. 응? 그리고 6번은 소위 이제 6번의 굵은 글씨 읽어보면 명확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 만들 때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 법규 규정이 뭘 의미하는 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응? 법 만들 때 지켜야 되는 국회가 법 만들 때건 뭐 행정기관이 법 만들 때건 누구나 법 만드는 자가 지켜야 되는 원칙은 명확성 원칙이에요. 우리 아까 행정기본법도 그걸 선언을 해놨었는데 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 만들 때 다 똑같은 정도로 요구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그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응?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특수성, 법률이 제정된 배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그러면서 법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만들어 규정을 해야 되지만 명확성 원칙은 산술적으로 엄격하게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든지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해서 법 만드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응?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행정법은 아니지만 뭐 형법 같은 거 누군가가 뭐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한다. 근데 음란행위라는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용어예요. 하지만 우리 판례가 그 법에서 사용하는 음란행위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그 시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음란행위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음란행위라는 용어를 썼다 하더라도 그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게 법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연 아니라 그래요. 합헌이라고 보거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설령 문헌, 법의 문구 속에는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보충적으로 법 가치 판단을 통해서 법의 문구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법 해석하는 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막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게 법을 제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줄, 그러니까 이 판례의 핵심은 두 가지. 법을 만들 때는 명확성 원칙이라는 걸 지키면서 만들어야 된다. 응? 다만 명확성 원칙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상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는 없다. 불가피하게. 응?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 줄에 설령 어느 법 규정의 문구가 어느 정도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관이 법 해석을 해볼 때 그 법을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지고 막 이럴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시험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이게 다 이제 아까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7번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 국회가 어떤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국가 행정기관에게인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절대로 포괄적 위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이제 결론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국회가 법률로 어떻게 돼요? 정관이라는 건 이제 무슨 단체, 그래서 어떤 공공 단체의 운영 규정인 정관에 일종의 자치법적인 사항을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헌법이 정하는 포괄적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위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포괄적인 위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는 말이죠. 응? 뭐 할 때는 어떤 공공단체 정관으로 자치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하라고 국회가 법률로 위임할 때는 포괄적인 위임이 허용된다. 아주 중요. 그리고 8번도 마찬가지야. 국회가 만든 법률이 어떤 국가유공자 단체라든지 이런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75조가 정하는 포괄적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또 한 번 언급하면서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 자치법적 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사항인데다가 그것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면 그건 위임하면 안 돼. 위임 자체가 허용이 안 되고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만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셋째 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사업 시행 인가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 몇 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사업 인가 신청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얼마나 얻어야 되는지 동의 요건을 말하면 재건축 조합의 정관에 알아서 정해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해도 이거는 허용된다. 그래서 그 일종의 자치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6번 아주 중요. 또 8번 했지. 참 8번 중요. 9번 중요. 자, 법률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해도 이거는 국가행정기관인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하고는 달리 소위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없고 또 주민의 우리가 지방자치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포괄적 위임에도 허용된다. 허용된다. 8번, 9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9번은 대법 판례고 10번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뭐라 그랬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의무 사항 뭘 정해라고 법률이 위임할 때는 소위 국가행정기관인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하는 법규명령으로 뭘 정하라고 위임할 때와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위임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8, 9번이 또 같은 뜻. 9번, 10번이 같은 뜻. 자, 뭐 그렇게 보면 되고 10번, 11번도 같은 뜻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참고로만 읽어보죠. 거기 보면 법 이름이 나와요. 의료보험법이라고 나오지? 이건 국회가 만든 법률이지? 국회가 만든 의료보험법이라는 법조항에서 우리 병원들 보면 병원 앞에 간판에다가 여기 의료보험 지정기관 이런 거 붙여놔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 이거 받는 기관이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 의료보험 취급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지정 기관으로 돼 있었는데 그 의료보험 지정 취소. 그러면 그 병원 아마 영업하기 힘들 걸. 지정 취소되면 환자가 가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누가 거길 가겠어, 그죠? 그러면 그 병원은 타격이 클 거야. 근데 국회가 만든 의료보험법 규정에서 의료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지정기관에 지정을 했다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거 대강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법률에서 정해놓고 나머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법률에서 대강이라도 규정조차도 안 한 채 장관한테 의료보험 지정기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장관도로 정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행정기관의 장관이 지멋대로 어떤 경우 의료보험 지정기관 취소한다. 이 지멋대로 사유를 정하면서 행정기관이 멋대로 국민의 불이익 줄 수 있도록 그 병원에게 불이익 줄 수 있도록 멋대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한 거니까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게 장관이 정해놓은 건 상위법에 이게 위임을 상위법에서 핵심적인 거 정해놓고 법률에 정해놓고 세부 사항을 위임받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위임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에 어긋나게 법률이 위임한 거란 얘기죠. 응? 자,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3번 판례도 지방세법이라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세금을 엄청 무겁게 물린다고 규정을 해놨어. 응? 그러면서 이 세금이 중과세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지는 대통령도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는데 그럼 결국 어떤 결과가 돼? 도대체 세금을 왕창 두들겨 맞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대통령도로 알아서 정하래. 그럼 대통령이 결국 세금 중과세 될 대상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대통령이 스스로 정하는 결과가 돼서 이거 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핵심적 사항을 국회가 안 정하고 위임을 해버린 게 되는 거예요. 응? 적어도 국회가 여기서 세금이 엄청 부과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란 뭐랄까 정부가 매기는 공시가격 얼마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한 다음에 그 한도를 넘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지는 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세율 법률에 정해놓고 그 틀내에서 세부적으로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의 세금을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이런 그 틀내에서 세부 사항을 나눠서 정하는 거는 대통령한테 정하라고 위임해도 괜찮지만 이건 아예 그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될지를 대통령한테 알아서 정하라는 식으로 해버린 건 결국 포괄적 위임이다. 그래서 위헌 판정이 내려진 거죠. 그런 이치입니다. 응? 그 다음에 뭐 쭉 그런 판례가 나오는데 글쎄 예 밑에는 굳이 꼭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응? 그 정도라고.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또 있어. 뭐 있어? 쌍가루 2번 뭐 나왔어?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에 위임 금지 나와 있죠? 우선 알아야 될 용어.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는 건 우리나라 최고법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된 것들이 있어요. 헌법 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해 놓은 걸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또 세금,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종목, 무슨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해 세금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이라고 하는 바 1번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 한 사항은 기본 원칙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지 그걸 국회가 법률로 하나도 안 정한 행정기관한테 정하라고 위임하는 건 허용될 수가 없죠. 다만 여기 핵심 포인트는 2번 다만 헌법에서 법률로 정해라 한 사항이라고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다 법률로 다 정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그 의미는 국민에게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 하는 의미지. 응?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랑 배운 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되 그 법률로 정해놓은 틀 내에서 세부 사항은 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행정기관에 위임하면 대통령의 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 국회 전속적 법률 사항은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은 모든 사항은 다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고 한 거니까 위임 자체가 허용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국회가 다 법률로 정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며 법률에서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 헌법에서 법률로 정해라 한 그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꼭 정해놓은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재임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봅니다. 2번 중시. 그래서 밑에 판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 1번 같은 거 보면 이거 보자. 경제 현실 변화
전문적 기술의 발전 등에 즉시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꼭 법률로 정하는 경우보다 보다 쉽게 개정하고 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 75조가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2번에 보면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라 해서 이게 바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 이게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헌법 명시한 거예요.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라는 것도 뭐야? 세금 부과하는 요건, 세금 징수 절차 등 세금 부과의 요건과 절차는 국회가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나 그 세금 부과 요건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만드는 하위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세금의 종류, 최고 세율은 얼마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건 국회가 꼭 법률로 정해야 되지만 그 법률로 정해놓은 세부 틀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에게 정하는 거 이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응? 세금도 그렇죠. 다만 3번의 시작머리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죠. 응? 조세 법률주의 원칙이란 이런 걸 말하는 바. 넷째 줄 국회가 법률 정하면서 행정기관에게 이거 정해라 법률에 위임도 안 했는데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세금 부과 요건 등에 관한 사항,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이런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국회가 행정기관의 지멋대로 정해놨다면 그죠? 이건 위임입법의 원칙을 어긋난 거죠. 그래서 법률에 위임도 없이 행정입법으로 행정기관을 만드는 법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놓는다든지 법률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막 유추하고 확장 적용하는 그런 해석 규정을 또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응? 자, 여러분들 요새 오늘 이거 배우는 게 요새 우리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위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검수완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막 줄여놨어요. 법률을 개정해서. 그래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이제 공무원 경제, 부패 범죄, 응?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줄여놨어요. 경제 범죄하고 공무원들 부패 범죄. 응? 그랬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경제 부패 범죄 범위를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경제와 관련해서 부패 범죄와 관련해서 해가지고 막 확장을 해가지고 규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검사가 수사하던 범위를 원상복귀시켜놨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 해가지고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판결 나오면 또 교재에 소개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법률에 위임도 없이 행정입법으로 법률이 정한 법률에 있지도 않은 세금 부과 요건을 마음대로 행정기관이 정해놓거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그 확장 유추하는 내용으로 하위 행정기관이 법 만들어 오는 거 이런 거 다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네. 근데 이거 마저 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어. 자, 쌍가로 선법 벌칙 규정, 다른 말로 하면 처벌 규정. 응? 벌칙 규정, 처벌 규정.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글자 그대로 풀어봐.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이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 그렇다면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이걸 행정기관이 정해도 되느냐 이거지, 그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첫째 줄에면서 국회가 법률로 국민이 뭘 위반한 것에서는 이렇게 처벌해라 법률로 정해놓은 다음에 세부 사항을 그 법률이 정한 범위 세부 사항을 행정기관에게 정하도록 하는 거 허용된대요. 응? 그래서 법률이 행정기관에게 처벌하는 사항을 정하라고 위임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국회가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어떤 죄가 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벌의 종류하고 처벌의 최고 한도 이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놓은 다음에 그 법률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 세부사항은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체 처벌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하는 게 절대로 허용 안 되는 건 아니죠.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를 그대로 따온 건데 1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자, 판례 1번.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법률로 뭘 정해라.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된다라는 죄가 되는 요건에 관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 가능한 정도로 법률에서 정해놓고 또 그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하는지 벌의 종류 및 그 벌의 최고 상한과 폭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 놓는 걸 전제로 그 법률로 정해진 틀 범위 내에서 처벌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허용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건 죄형법 중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이 나열돼 있어요. 뭐 정해야 돼? 응? 구성 요건. 응? 전 페이지 마지막. 죄가 되는 구성 요건. 이거는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예측 가능한 정도로 법률에서 정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법률에서 꼭 정해야 될 게 뭐였어요?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 응? 이건 법률에서 딱 명확히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틀 내에서 세부사항 정하라고 위임하는 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셋째 줄에 그죠? 그래서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임도 없이 위임을 벗어났거나 법률의 위임을 벗어났거나 법률이 정한 것보다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 중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런 법 규정은 무효입니다. 국민에게 효력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은 재위임죠. 자, 재위임은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법률 도로교통법에서 뭐뭐 세부 사항을 대통령도로 정해라 해서 도로교통법 시행 대통령한테 정해라 그랬어. 뭐뭐 사항을 한번 정하라고 위임을 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다시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장관도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시행규칙 장관이 만드는 시행규칙 부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장관이 정해라. 이게 한 번 더 위임받은 사항을 또 재위임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 이게 허용되냐 이거지? 자,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뭐뭐 정해라 그랬으면 대통령이 정하라고 한 거 중요한 사항 대강 정해놓고 또 그 중에 나머지 세부 사항은 장관대로 정해라. 이렇게 재임하는 건 돼. 근데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정해라 한 사항을 하나도 안 정하고 대통령이 장관 네가 정해라 이렇게 한 글자도 안 하고 전부 재임하는 건 안 돼. 따라서 재위임하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대통령이 정하지 않고 그대로 장관한테 정하라고 재임하는 거. 이거는 전부 재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허용될 수 없어요. 이거는 법률을 어기는 거야. 법률에서 대통령도로 정하라 그랬잖아. 그럼 최소한 법률에서 정하라고 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에서 정해놔야 되는데 그걸 어기는 거니까 법률에 위반되는 규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법률에서 대통령한테 뭘 정해라 그랬으면 그 중요한 사항 대강이라고 대통령이 정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좀 더 세부적인 건 다시 재임하는 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대강을 정하고 그 중에 또 특정한 사항을 범위를 정해 세부 사항을 재임하는 요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재임이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조건 무제한 허용되는 것도 아니야. 잘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를 다시 한번 보면 1번에 보면 넷째 줄에 뭐라 써?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이 전혀 규정을 안 하고 그대로 장관한테 재임하는 건 허용되지 않으며 일단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강을 정하고 그중에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다시 재임하는 거 요것만 허용된다. 응? 그게 똑같은 얘기지? 예, 그런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자, 내용 및 형식상의 한계. 자,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드는 위임명령은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하는 내용을 벗어나서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되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또 위임명령은 내용상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정해도 안 되고, 응? 그다음에 그 셋째 줄 끝에 보면 상위법에서 형식을 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봐. 상위법에서 뭐로 정해라 딱 정하라고 지정한 형식이면 그 지정한 방식대로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례로 보면 1번은 내용상의 한계를 위반한 거야. 그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넷째 줄 끝에 시행령이 그러니까 대통령령 만들었는데 대통령령이 그 상위법의 그 법의 문구의 의미를 벗어났다든지 상위법의 규정에서 사용하고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서 그 범위를 마음대로 확정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상위법이 위임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단계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입법을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사항을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위임받은 범위를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런 법 규정은 무효로 봅니다. 응? 자, 2번은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하면 6번도 중요하네. 법률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뭐뭐 정해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놓으면 국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할 수도 있고 장관대로 부령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다면 그 조건만 충족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부령으로 정하라고 할 수도 있다. 집행명령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위임명령에 관한 얘기죠. 집행명령은 이미 아까 한 얘기니까 집행명령은 한계 뭐야? 상위법에 뭐뭐 정해라 구체적인 근거 정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대신에 뭐야? 국민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할 수는 없다. 응? 한계의 핵심이 두 번째 줄.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는 없다. 이게 집행명령의 한계입니다. 응? 이건 아까 한 거니까 좀 반복되죠. 자, 여기까지 오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오후에 이제 이 법규 명령의 나머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정 규칙은 페이지는 좀 써놨어도 공부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내용에서 행정 규칙하고 그다음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행정 규칙의 형식의 법규 명령이라는 거 설명은 간단합니다. 응? 내용은 판례가 많이 들었어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먹고 2시 20분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